하나, 둘. 박서연의 소, 권세림의 새, 최지원의 지, 소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세지 팀의 최지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로 웹툰 오작오작입니다. 오작오작은 총 58호 구성된 중장편 웹툰 작품인데요. 이는 1화당 70컷으로 생각하고 주간 연재를 들어갔을 때 대략 1년을 연재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오작오작은 법의관과 유사인 오작인의 만남이라는 소재와 빙의를 결합한 미스터리 추리 장르로서 독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죠? 거두절미하고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오작오작의 프롤로그 영상 함께 보시죠. 의대를 졸업한 내가 정의를 실천하겠다. 호기롭게 시작한 법의관이란 직업.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국내 최고의 수사 전문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칭 국과수에서 부검의로 일하게 된 나.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니. 책임감 이상의 과중된 업무. 너무 힘들다. 정원을 한참 밑도는 법의관 수로 업무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나는 500년 전 조선시대 미라를 부검하라는 의뢰를 받게 된다. 뭐 이 와중에 미라까지 분석하라고? 나한테 대체 왜 그래? 뭐라고? 야! 이 몸은 뭐야? 나 유사이는 그렇게 조선시대 오작이 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이 감자 같은 놈은 뭐라는 거야? 설마 여기서조차 시체를 보며 일하게 되는 거야? 오작인이 바로 조선시대의 법의관이라고? 말도 안 돼. 나 다시 현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이 짧은 영상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차오르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웹툰 오작오작의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바로 조선으로 타임슬립한 법의관 유사인입니다. 저기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조선시대 오작인 오기명의 몸에 빙의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사이코패스 혹은 천재? 괴짜 오작인 오기명입니다. 서양 의술에 관심이 많아 파격적인 검안 방식을 시도하는 괴짜, 통칭 오작인 오씨입니다. 그리고 저 탄탄한 가슴을 좀 보세요. 아주 강해 보이죠? 오기명의 반려닭 산독입니다. 독을 먹고 살아남은 뒤 후각이 발달해 수사에 도움을 주며 항상 부검 현장을 함께합니다. 세 번째, 다정한 훈남. 하지만 그 속은 사실 시커먼 나쁜 남자. 정희연입니다. 여자만 셋인 저희 팀이 아주 신경 써서 디자인했는데요. 형조 자랑이자 난관인 그의 외모에 절대 홀리시면 안 됩니다. 잘생긴 얼굴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네 번째,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의리남. 강태원입니다. 밖에서 막 캔 흑감자? 아니고요. 죄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관리, 율관입니다. 유사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 다 적어내는 인간 타자기. 서리입니다. 사건 기록을 담당하는 인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합니다. 자, 매력적인 인물들을 보니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스토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24년 대한민국 국과수 법의관 유사인은 부검을 맡았던 미라의 깊은 원통함으로 인해 조선시대 오작인 오기명의 몸에 빙의하게 됩니다. 조선까지 와서 또 지긋지긋한 시신들을 마주해야 한다니, 그 사실은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는걸요. 유사인은 일단 잠시 오작인 오시 행세를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에피소드 1. 하월루 기생살인 사건. 유사인은 첫 번째로 화올루 기생 살인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수사 초반에는 조선의 유교 사상으로 인해 시체에 칼을 댈 수 없다는 등 여러 제약에 가로막혀 사인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법의관 재직 시절 화학 반응을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살해 용기를 밝혀내고 결국 진범을 잡는 데 일조합니다. 에피소드 2. 투전판 살인 사건. 뒤이어 유사인은 조선시대 투전판에서 양반자제 이명화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이명화가 피해자를 구타하여 죽인 것으로 보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화의 아버지가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갑자기 도망가 자취를 감춘 머슴이라고 말하면서요. 유사인과 수사단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갑자기 사라져버린 종 머슴을 찾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그를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이명화를 풀어주게 됩니다. 에피소드 3. 보안. 어느 날 마을 뒷산에서 머리만 남은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에 수사단은 현장에 모여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나저나 다른 팀원들은 모두 모였는데 저기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아무튼 난관은 조선이 호랑이 사고가 흔한 나라이니 호환으로 사건을 종결짓자고 말하지만 유사인은 시신의 절단면을 보고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호랑이한테 당했다고 하기엔 단면이 너무 깔끔해. 오히려 무딘 칼로 자른 느낌이야. 그때 호랑이에게 먹힌 줄 알았던 나머지 몸이 발견됩니다. 자세히 보니 이 시신 쓸개가 없네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호패를 발견한 유사인. 호패에 적힌 정보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노비이고 그 주인은 바로 한양의 네로라는 부잣집 김씨 부인 댁이었습니다. 수상해. 김씨 부인을 조사해봐야겠어. 에피소드 4. 쓸개 도둑과 김씨 부인의 비밀. 하지만 오작인이란 천한 신분으론 하늘같이 높은 양반네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 마을에선 사람의 간과 쓸개가 약이 된다는 미신이 퍼지며 쓸개 없는 시신이 여럿 발견됩니다. 잠깐만, 호환 사건에서도 쓸개만 사라지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유사인은 호패 속 노비의 주인 김씨 부인의 집에 잠입하는데 이럴 수가! 사람의 쓸개가 든 약재 상자를 발견합니다. 김씨 부인은 사람의 간담이 병을 낫게 한다는 미신에 속아서 사람을 희생시켜 아픈 아들에게 먹였던 거야. 그렇게 장기매매 주동자로 물린 김씨 부인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 부인은 옥 안에서 갑작스럽게 의문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난관에 의해 자살로 처리되는데요. 반드시 억울함을 풀고 나가 아픈 아들을 살릴 것이라며 삶의 의지를 보였던 김씨 부인. 그렇게 유사인은 조선에 온 후 처음으로 칼을 들어 시신을 부검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김씨 부인의 입가에 구토 흔적과 심장의 우렬, 손톱의 변색 등을 발견하면서 독사를 의심하게 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요. 그때 김씨 부인의 머리에 있는 은비녀가 유사인의 눈에 띕니다. 은희 비소와 황에 반응하면 변하는 성질이 있어. 은비녀를 한번 이용해봐야겠어. 목에 은비녀를 넣자 검게 변하는 것을 본 유사인. 비로소 김씨 부인이 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장기매매의 진범은 누구일까요? 김씨 부인. 유사인은 김씨 부인이 독살당했다는 증거를 난관에게 보고하며 자신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난관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번번이 내 일을 망치려 드는구나. 너를 이대로 둘 순 없겠다. 여러분, 난관의 말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유사인은 쓸개도둑 사건의 진짜 범인이 난관 정의연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진범. 난관은 유사인이 칼을 사용해 김씨 부인을 부검한 것을 들며 오히려 유사인을 쓸개도둑으로 몰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갇힌 채 절망하는 유사인. 하지만 율관과 산독의 도움을 받아 옥에서 탈출해 한 번 더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습니다. 유사인은 이제 진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때 그동안 사라졌던 서리가 다시 나타납니다. 사실 서리는 난관의 밑에서 장기매매의 장부를 적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자 죄책감으로 도망쳤던 그는 사건의 모든 기록이 담긴 필사본을 유사인에게 건넵니다. 유사인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난관의 악행을 알렸고 그 악행은 전국으로 퍼지며 결국 난관 정의연은 체포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나니 유사인의 앞에 나타난 미라의 홀령. 홀령은 모든 원을 해소했으니 이제 원래 시대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사인은 무사히 현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사인은 이제 초심을 되찾고 법의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드리며 슬슬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보다는 실제 상품성 있는 예시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작품의 IP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작품을 통해 법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의 헌신과 그 직업의 가치에 대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오작오작은 작화, 스토리, 실현 가능성 이 3박자를 두루 갖춘 작품입니다. 그렇게 이번 작품 기획서를 토대로 공모전이 끝난 후 플랫폼에 투고할 예정이며 정식 연재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족한 점을 다듬고 보완하여 치열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세지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